최근 몇 년 사이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탈석탄, 탈탄소 전략을 펼치면서 원전 확대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각국은 에너지 자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은 2020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하는 그린 텍소노미를 도입했고 2023년 두바이 COP28에서는 14개 유럽 국가가 원전 확대를 위한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EU 원자력 동맹이 결성되면서 원전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최근에는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전을 가동했고 영국도 소형 모듈 원자로와 대형 원전을 모두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심지어 과거의 원전을 폐쇄하거나 원전 반대 입장이었던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까지도 정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트럼프 정부를 중심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에너지 주권과 경제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모두 잡으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 유지와 신규 건설 그리고 SMR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은 다시 한번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원전을 미래 에너지의 핵심으로 다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며 4차례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원전 허가가 수년씩 걸렸지만 이제는 18개월 만에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죠. 게다가 기존의 복잡한 환경, 안전 규제까지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하고 규제 완화와 구조 개편을 통해 원전 산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군사기지와 에너지부 시설에 차세대 원자로를 배치하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 중인데 예를 들어 2028년까지 군사기지 내 원자로 1기를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에도 원전을 활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에너지부 산하시설과 민간 데이터 센터에 원전을 배치하고 이를 국가안보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내 우라늄 채굴과 공급망 확대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우라늄을 해외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국내 채굴과 연료 생산을 늘려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 생산법을 활용해 우라늄 조달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중이에요. 요약하자면 트럼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빠른 허가와 규제 완화, 군사, 국가 인프라의 원전 도입, 그리고 국내 연료 공급망 강화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미국이 에너지 자립과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트럼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어떻게 미국의 에너지 주권과 경제, 산업 구조까지 바꿔놓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실제로 유가, 즉 석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원전이 늘어나면 전통적으로 발전에 많이 쓰이던 석유와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자 각국이 원전을 늘려 석유 의존도를 낮췄던 역사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원전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발전용 석유와 천연가스 수요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일본의 경우만 봐도 원전 재가동이 늘어나면서 LNG 수입량이 줄고 가격도 한 톤당 35달러 이상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게 아니라 LNG 수입액도 200억 달러 가까이 줄일 정도로 큰 효과를 가져왔죠. 미국 역시 원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유가나 LNG 가격 변동이 전력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비중이 40%에 달하는 텍사스 등지에서 유가가 $10 하락하면 S&P가 10원 하락하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단기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셰일가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 내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 유가 하락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도 있어요. 또한 에너지 시장은 여러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에 원전 확대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꾸준히 늘어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줄면서 유가도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가 뚜렷해집니다. 실제로 2030년이 되면 원전 확대만으로도 하루 500만 배럴의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원전이 더 많이 늘어나면 석유는 점차 전략 자원에서 상품으로 위상이 바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원전 확대는 단순히 유가를 하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시장 구조까지 바꿔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과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죠.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적기 시공을 지키겠다는 원칙 아래 추진되고 있고 원전 산업계에도 활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민간 기업들도 SMR 부품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SMR 연구개발 예산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기술 선점과 상용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UAE 바라카 원전 성공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중동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과 팀 코러스라는 이름으로 원전 수출 협력 약정을 체결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죠. 중동에서는 한국이 중심이 되고 유럽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적 분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원전 산업의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과 규제 효율화, 국제 협력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원전 산업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주요국과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해 인증체계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으로 이 모든 노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원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원전 확대 정책 그리고 그 변화가 에너지 시장과 유가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원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원전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70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이고 4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원전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차세대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원전은 이제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그리고 산업 경쟁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8년이 되면 발전원 중 탄소 중립 에너지 비중이 70%까지
40%까지 올라가고 원전 비중도 35%를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믹스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력 요금 안정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원전 수출 등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한미 원전 동맹은 이제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과 미국의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건설 비용과 일정 지연, 공공의 신뢰 회복,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탄소 중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뒤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